안녕하세요. KG물류그룹의 정초영 가맹거래사입니다. 바로 지난번에 이어서 포장이사 파손 보상 사례를 한국소비자원 조정 결정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탁의 대리석 상판 세 곳에 이제 금이 가서 고객 입장에서는 한 35만 원 청구해야 되지만 이사 사업자 입장을 고려해서 15만 원만 청구하겠다 했던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의 이제 이사 사업자는 너무 그날 날씨가 춥기 때문에 대리석의 특성상 온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크랙이 발생한 것이다.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지만 조정하면은 합의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서 결국 고객과 이사 사업자가 중재를 해서 약 한 12만 원에 이제 배상하기로 합의까지 맞추고 또 고객의 계좌번호까지 다 입금토록 주었는데도 입금을 하지 않다 보니까 12만 원을 지급해라라는 이제 배상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합의라는 게요,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거는 민법상 그 화해의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화해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더 받을 게 있어도 더 추가로 못 받을, 나중에는 더 추가 더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 또 본인이 뭐 아니라 하더라도 화해를 했으면 또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화해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거다. 만약에 이 화해를 갖다가 이 화해 내용을 법원에 가서 조서로 작성한다면 바로 화해 조서만 가지고도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어떤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법상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화해 합의한 그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 월풀 냉장고 왼쪽 문 여는 곳이 좀 찍혀서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이 문짝을 교체하려면 1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적어도 30만 원 달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사업자는 아이고 뭐 흠이 굉장히 경미한데 거기다 자석이나 뭘 이렇게 슬쩍 붙여놔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안이고요. 소비자원에서는 비록 사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그 흠이라는 게 냉장고 앞에 있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뭐 외부적인 흠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냉장고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짝을 전체 교체하는 그 비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잔존가액의 한 5% 정도는 배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그 사안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설치한 벽걸이형 TV 전원이 켜지지 않아서 수리비 13만 6천 원을 배상 요구한 사례인데요. 이사팀은 TV를 운반한 그 전용 케이스가 양호하다. 이렇게 케이스가 양호한데 어떻게 냉장고 그 TV가 고장이 나느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고객이 작업자들이 집을 방문해서 TV 포장한 당일 아침까지도 TV를 시청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고, 이후에 16일간 그 어떤 그 보관 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이사를 했던 사안인데, 이 TV가 구입한 지도 또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적어도 운반 중 충격으로 인해서 고장이 난 것이다 라고 해서 수리비 전액인 13만 6천원을 배상하라라고 결정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사 사업자가 정말 충격도 없이 안전하게 이사를 했다고 한다면 TV 이상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이사 사업자에서 억울하지 않으려면은 TV를 포장하기 이전에 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포장했다면, 만약에 포장하기 전에 어떤 TV가 1년밖에 안 된 TV지만 뭐 고장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장이 났다는 걸 미리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사전 확인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조금은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빔 프로젝터 있죠. 빔 프로젝터 외관상의 뭐 충돌이거나 훼손 흔적은 전혀 없는데, 이사한 다음에 다 설치하니까 내부 엔진에서 딸깍딸깍하는 소음이 났다 해서 이 소음을 안 나게 수리하려다 보니까 무려 7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서 배상을 요구했던 사례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 사례를 깊이 있게 보면은요, 원래 당초에 견적 볼 때 이 프로젝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날 고객이 이것도 같이 옮겨달라 해서 프로젝터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던 건인데, 이게 또 고가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 사업자 입장에서는 에어백으로 아주 제대로 잘 포장을 하고, 또 혹시 모르니까 이제 화물 트럭에 짐파에다가 다른 거 같이 실은 게 아니라 차량 운전 보조석에다가 잘 이렇게 운반을 했고, 외부에도 전혀 아무런 훼손 흔적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사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 배상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또한 외부에 뭐 떨어뜨렸거나 외부에 어디다 충격했거나 하는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도 고객은 인정을 했고요. 이런 사안인데,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사하면 표준약관 손해배상 기준에 의하면 이사 과정에서 어떤 파손이나 훼손 또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이사 사업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고객이 뭐 따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이사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수하다 보니까 소비자원에서 좀 다른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 내부의 엔진이 자체적으로 고장난, 엔진이 고장난 이런 것들은 그냥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외부 충격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사 사업자가 에어백으로 잘 포장을 하고, 또 이것을 화물 칸에다 넣은 게 아니라 운전자 옆에 보조석에다가 안전하게 운반을 했고, 어떤 떨어뜨린 흔적도 없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사팀에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좀 부족하다 해서 결국은 이사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정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이제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다 보니까 젖었고요. 냉장고가 또 이제 훼손됐던 사례인데, 의류가 옷에 젖어서 고객이 그 옷을 전부 다 세탁소에 맡겼는데, 적어도 이거는 이사 사업자의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세탁 영수증에 나와 있는 비용 17만 3천 원 전액을 보상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손상이 빗물에 젖은 원인에 있다면, 만약에 피아노 어떤 빗물에 젖어서 조율이 필요하다면은 피아노 조율비 7만 원을 배상해라. 그런데 이게 비에 젖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피아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면은 배상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조율 필요성이 어떤 빗물에 젖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배상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김치냉장고에 관한 부분인데, 문짝을 교체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김치냉장고 문짝에는 이제 금박으로 되어 있는데 금박이 살짝 벗겨진 뭐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문짝 교체 비용 전체 15만 원을 달라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요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구입 시기나 구입 가격 여러 가지 손상 상태 등을 감안해서 일단 껍질이 살짝 벗겨진 거기 때문에 이건 교체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감소분, 감에서 한 5만 원 정도만 배상을 해라, 이렇게 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2회에 걸쳐서 파손에 대한 한국 소비자원의
보상 결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사람이나 사고를 내고 나서 그 어떤 그 보상을 받은 피해자나 양쪽 다 손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이사 과정에서 파손 사고가 발생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를 하겠습니다. 고객이나 이사 사업자나 양쪽 다 피해가 보는 거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사 사업자의 파손 훼손에 대한 예방 대책, 안전한 이사가 무엇보다도 우선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